안녕하십니까, 박영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자계약 공부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계약은 이제 공부하기 어려워합니다. 어려워하지만 또 하기는 해야 되는 그런 과목이죠. 전자계약을 왜 해야 되는가 하는 중요성을 좀 살펴보고 나머지 이야기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계약이 이제 왜 중요하냐 하면 이게 전자공학 전반을 위한 기초를 제공해주는 학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다른 과목에 계속 쓰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 전자공학에서 전공으로 그 처음 배우는 과목에 속하고 다른 과목들에 이렇게 막 쓰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컴퓨터공학을 한번 살펴본다고 하면은 이제 처음에 이제 전자계약을 공부하고 회로 이론을 공부한 다음에 회로 이론에서 이제 반도체 소자가 가미가 되면 이제 전자회로가 되죠. 전자회로 중에서 이제 그 아날로그 회로, 디지털 회로가 있는데 디지털 회로를 좀 더 공부를 하면 이제 디지털 회로를 좀 더 이제 어드밴스드 더 깊이 공부를 하면 이게 이제 컴퓨터 공학 쪽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흐름으로 봐도 이제 컴퓨터 공학을 종착점으로 할 때 시작점인데 전자계약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안테나 공학도 마찬가지인데요. 전자계약의 그 뒷부분에 보면 안테나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좀 더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깊이 공부하는 게 안테나 공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공학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자계약에서도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그 일부 배우게 됩니다. 그 부분을 좀 더 깊이 공부하면 반도체 공학이 되고 이제 전자계약 그 반도체에서 이제 전자계약이 많이 쓰이게 되죠. 이렇게 이제 전자계약은 그 다른 학문들의 그 기초가 되기 때문에 어렵지만 전자공학에서 이제 전공으로 처음 배우는 과목에 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처음 배우는 과목인데 무척 어렵다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 상담을 들어보거나 하면 아주 이제 전자공학 그 중에서 회로 이론도 어려워하지만 전자계약 부분은 아주 이제 어렵다고 이제 그 고민을 토로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근데 왜 어려운가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수학이 많이 쓰입니다. 어떤 수학이 쓰이냐면 고등학교나 대학 수학에서 배우는 그 삼각함수, 지수와 로그 등은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또 대학에서 배우는 공학수가 수학에서 나오는 벡터 해석, 미적분, 미분 방정식도 사용하고 뭐 이제 이 벡터를 또 미분적분하는 이런 것들이 막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수학의 바탕이 안 되면 굉장히 어렵게 되는 거죠. 뭐 이런 함수들이 막 쓰이게 되고 또 이런 벡터를 미분하고 적분하는 이런 것들도 다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학적인 바탕이 안 된다면 전자계약은 아주 어렵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 수식에 대한 물리적 의미를 잘 파악해야 된다. 이제 왜냐하면 이게 전자계약이 이 물리학과 전자공학의 다리를 놓아주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가 물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것을 되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리책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죠. 물리적으로 사고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제 물리에서 파생된 그 과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리책을 보더라도 이제 물리 과목을 보면 과목 중에 이제 안에 그 챕터 중에 전기와 자기 이 분야가 나옵니다. 그래서 물리책을 보면 1, 역학, 2 뭐 나오고 쭉 나오다가 이 전기와 자기 부분이 나옵니다. 물리에서 이 다루는
물리에서 이제 다루는 전기와 자기 이 부분이 발전을 한 게 전자기학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리적 사고가 아주 중요하죠.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전자기학이 이제 어렵다고 하는데요. 이제 물리학이 특징을 좀 보면 그 여러 자연 현상을 분석하고 정리하고 간결하게 단일 원리로 귀결시키는 논리적 사고 과정이 물리학적인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전자기학에서도 그 어떤 해석을 해서 답이 나오면 어떤 의미다 하는 것을 잘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리에서는 이런 수학을 많이 그 강조하기 때문에 수학은 물리학의 언어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기학도 또한 물리학에서 파생되었기 때문에 수학이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수학을 많이 이용해야 되고 물리적 의미도 알아야 되고 이런 이제 요구가 되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전자기학을 잘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제 먼저 정의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 질문을 받다 보면요, 이런 이제 정의를 무시하고 자기의 세계에 빠져서 자기만의 이론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전자공학은 이론이 이미 정립된 학문이죠. 그래서 이 학문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이론을 창조하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미 정립된 이론을 공부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의는 새로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이 정의는 다 함께 받아들여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정의를 무시하고 막 자기 세계에 빠져서 새로운 막 개념을 형성을 하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이후에 오는 개념이 모두 이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대화를 하더라도 용어는 같은 용어를 쓰는데 뜻이 막 다르게 되죠. 이렇게 되면 이제 안 됩니다. 공학은 예술하고 달리 개인의 생각, 창의력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A라고 하면 A라고 정의를 하면 다른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같은 언어로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공학입니다. 두 번째는 문제만 맞추려고 하면 안 된다는 점을 이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개념을 모른 채 이제 답을 잘 맞추는 요령을 이제 익힐 수는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단순한 문제에서는 점수가 잘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시험 치고 나면 금방 잊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제를 풀어보면서 개념을 확인하고 그래서 이 개념을 잘 익혀두어야 나중에 응용 문제라든지 어려운 문제가 나올 때도 더듬어서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하는데 중점을 두어서 잘 이해하는데 중점을 두고 그것이 잘 되고 나서는 이제 문제를 신속 정확하게 푸는 요령을 익히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면은 개념도 잘 익히고 문제도 빨리 푸는 그렇게 이제 효율성을 갖춘 그런 이제 공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수학의 바탕 위에 전공을 공부해야 된다. 앞에서도 이제 수학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수학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공학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비유하자면 말을 모르면서 시를 쓰려는 거하고 같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학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 전자공학을 하기 위해서 전자공학 또는 이제 그 중에서 수학을 많이 쓰는 그 전자계학을 하면서 내가 이 정도면 수학이 적당한가 좀 판단을 제가 좀 그 가이드를 해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학책을 이제 봐서 풀 수 있으면 그렇게 수학책 보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구나 다 수학 공부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제 잊어버릴 수도 있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수학책을 이렇게 돌추어 보면 이렇게 푸는 것이구나 알고 적용할 수 있으면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수학책을 봐도 모르겠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수학을 먼저 공부하라는 겁니다. 수학을 먼저 공부하고 전공을 공부하는 것이 긴 시간으로 보면 훨씬 시간을 앞당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마치 외국에 이제 유학을 갈 때 그 의학 코스를 먼저 밟는 거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말을 모르는데 공부해도 효율이 안 오르죠. 안 오릅니다. 그래서 몇 개월 의학을 공부한 다음에 공부를 하는 게 긴 시간으로 보면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각화하라는 것은 특히 전자계학에서 많이 요구가 되는 그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전자계학은 3차원 공간에서 해석을 하는 것들이 많은데요. 이거를 이제 시각화하지 않고 머리로만 생각하면 잘 해석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학적으로 풀기 전에 문제를 설명하는 그림을 그려보면은 의외로 쉽게 이제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인지도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려서 보면은 뭐 상쇄가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들은 계산을 안 하고 필요한 것만 계산을 하면 되죠. 근데 기계적으로 막 그 공식에 대입해서 풀다 보면 나중에는 결국 상쇄돼서 없어질 것까지 막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쇄되는 것도 있고 관심의 대상이 아닌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자계학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 것들을 빨리 찾아내서 이제 그거는 빼고 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은 이제 쉽게 비유를 하자면 숫자들을 나열한 것보다 그래프로 표현하는 것이 이해하기 쉬운 것과 같은 거다. 숫자들이 1, 3, 5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게 의미하는 것보다 이렇게 그래프로 이렇게 나타내면 훨씬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죠. 그런 이제 이유하고 같은 이치로 시각화를 하라고 이제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거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전자계학에서 필요로 하는 그 어려운 이유, 그 다음에 전자계학을 잘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것들을 이제 좀 살펴보았는데요. 이것들이 좀 그 도움이 되어서 이제 전자계학을 전반적으로 좀 이해하고 공부하는 데 가이드가 되어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